아, 여기입니다. 주차장이네요. 여기를 못 쓰면은 저기가 제일 타격이 크죠. 신차도 여기서 보관하고 있고 하는데 엄청 싸게 돼 있는 거지. 무조건 받으시는 게 낫지 않나? 안녕하세요. 에이펙 옥션 AI 비서 경미입니다. 최고의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거리에서 청담공원 방면 유턴입니다. 이어서 80m 우회전입니다. 최고의 물건을 찾아서 오늘 여기 청담동에는 뭐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오늘 온 이유는 2023년도를 뜨겁게 달군 가장 핫했던 물건을 소개하고자 왔습니다. 어디 있죠? 아, 바로 저 건물입니다. 감정 가격만 무려 970억. 아마 낙찰 가격 들으시면 놀라실 건데, 먼저 1차 낙찰됐던 금액이 있는데 무려 1,500억 이상의 낙찰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00억대의 그 물건은 잔금이 어떠한 연유로 치르지 못했고 다시 재매각이 이루어져서 1,250억 정도에 낙찰되었습니다. 낙찰받은 가격 기준으로 토지로만 판단해서 토지 가격을 환산했을 때 4억 4천만 원 정도의 낙찰받은 결과고요. 두 번째, 연면적, 건물 연면적으로 평가했을 때 대략적으로 4,500만 원대에 평당 4,500만 원대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금액은 실제 이 청담 사거리의 메인 도로인 이 도산대로에 있는 어떤 건물 같이 타 건물에 대해서 비교해 봤을 때 비싸게 받은 것 같지는 않고요. 적정한 가격 조사를 통해서 합리적인 가격에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지점은 뭐냐면은 저런 물건은 경매를 통해서든 일반 매매를 통해서 쉽게 나오지 않은 물건입니다. 상당히 희소성이 있는 물건이 경매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 물건을 갖고자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겠죠. 빌딩을 경매로 사고자 하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덩치가 큰 건물들은 잘 안 나오나요? 예, 잘 안 나와요. 실제 저희가 부동산 경매에 나와 있는 물건들 여러 가지 데이터를 조사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 특히 감정가 300억 이상에 낙찰된 사례들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는데 겨우 5건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3건이 저 건물의 소유자분들, 지분권자들이 내놓은 그 3건이 있었고요. 첫 번째 나왔던 건물이 삼성동에 나와 있었던 물건인데 감정 가격이 400억대에 나왔었는데 실제 낙찰 가액은 600억이 넘는 그런 금액에 낙찰이 됐었고요. 신사동 것은 1170억대의 감정 가격이 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1250억대에 낙찰됐었습니다.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라는 게 어떤 거죠? 저 물건은 지금 여러 명의 지분권자로 되어 있는 물건이에요. 근데 지분권자의 물건이다 보니까 서로 어떤 분은 저것을 팔아서 현금화 시키려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그냥 저 건물을 그냥 팔지 않고 그냥 소유하고 그냥 수익률로 가져가고 싶은 아마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지분자로 있다 보니 그분들이 의견이 합치가 안 돼서 결국 그 중에 한 분이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서 거기서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입니다. 또 소개해 주실 뭐 물건이 있는 거예요? 예, 저 건물 뒤편에 위치하고요. 저 건물의 소유자분들이 소유했던 물건이 또 경매에 나왔습니다. 어디예요? 저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려요. 아, 여기입니다. 주차장이네요.
예. 원래는 이 주차장은 본건 보이는 저 건물에 부설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이번에 새롭게 이 필지만 경매에 나왔습니다. 여기가 현재 그 경계선이에요. 결국은 이쪽 땅인 거예요. 몇 평 정도 되는 거죠? 일단 이게 토지 면적이 138평입니다. 강남에서 이런 138평 정도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그런 규모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1층에 있고 그 다음에 지하에 다시 또 주차장 시설이 있습니다. 감정 가격 자체는 233억 정도입니다. 그 뒤 1회 유찰돼서 감정가의 80%인 186억대입니다. 일단 현재 감정 가격 자체는 평당 지금 1억 7천 정도의 감정이 될 거야. 1회 유찰됐기 때문에 최저 유찰가 기준으로 했을 때 그 평당 1억 3,500만 원 정도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큰 차들은 못 들어가니까 될 데가 없거든요. 여기 입주사 대표님들 차는 다 지금 여기 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네. 이게 못 들어가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여기 페라리도 담당하고 있긴 한데 페라리 같은 차들은 아예 못 들어가고 하니까. 여기는 몇 대 돼요? 지하는? 여기 지하에 지금 9대요. 다 이렇게 뭐 이면주 차하고 하면 한 26대까지 받긴 하거든요. 지하까지 다 합쳐서 네. 25. 여기는 거의 유료라기보다는 이 네, 건물을 그죠. 쓰는 분들만 그래서 일반 차를 안 받아요. 주말에 이제 토요일에 여기 입주사들 직원이 출근 안 하면은 좀 널널하니까 그때는 받는데 평일에는 못 받죠. 여기 밑에 일단 고정주차 페라리가 이제 4자리를 쓰는데 거기만 해도 한 달에 한 400 주거든요. 이쪽만 써도 그래도 한 돈천만 원 가까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여기를 못 쓰면은 저기가 제일 타격이 크죠. 신차도 여기서 보관하고 있고 하는데 차 보관할 데도 없고 하면은 뭐. 한번 들어가 보죠. 이게 지금 4대 자리구나.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 건물에 부속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보통 부속 주차장 하면은 저 건물의 등기부상 이 부설 주차장이라는 부기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한 이 땅의 등기부를 보면은 그 부설 주차장임을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먼저 여기 오기 전에 일단 저희 조사를 해 봤는데 저 건물과 이 토지 내에 그 부속 주차장이라는 그런 표시, 부기 등기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외형상 형식적으로는 저 건물에 부설 주차장이라 보인다 하더라도 실제 공부상 여기 독립된 하나의 필지로 보시면 되고 향후 이 주차장 용지로 물론 사용하셔도 되지만은 다른 용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건물 짓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다른 용도였던 상업용 시설 짓고자 했을 때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물건입니다. 여기가 현재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250%까지 나옵니다. 층수는 얼마까지? 일단 5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5층까지밖에 안 돼요? 예. 저 앞에 거는 네. 그 15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기는 상업지역이고요. 여기보다 종상향입니다. 좋습니다. 여기를 한번 봐보세요. 여기. 지금 현재 저희가 들어왔을 때 분명 1층이었죠. 근데 뒤가 한참 났습니다. 일단은 현재 그 용적률 계산할 때 여기 지상층 위로하고 지하는 용적률 계산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하를 더 깊게 팠을 때 토목공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현재 지하 1층이지만은 평지와 같기 때문에 토목공사 비용이 그만큼 전략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경계선이 지금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 대각선 모양으로 정확히 어찌보면 저 부분에서는 사각형 모양이 나오는데 저 부분에서 여기까지 약간의 대각선으로 좀 잘려지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좀 상상을 한번 해본다라면은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이 건물
지금 단주택으로 쓰고 있는 건물인데 향후 이 땅을 낙찰받은 후에 저 소유자분 만나서 매매할 의사가 있는지, 그래서 매매할 수 있다라면은 같이 어떤 건물을 지은다면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현재 공사가 멈춰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는 지하 7층, 지상 5층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을 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2007년부터 본 바로는 그냥 거의 항상 그대로예요. 조성 중이라고 들었어요. 아니 그러면 공사 안 한 건 얼마나 됐어요? 공사 안 한 지도 그렇게 됐죠. 여기 막 수영장 생기고 무슨 종합 뭐 그런 센터 생긴다 그래갖고 좀 기대가 컸죠. 다 했는데 그대로 소식이 없더라고요. 네, 한번 봐보세요. 지하. 지하를 파놨네. 아마 소송이 마무리되고 저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여러 가지 상업시설들, 근린생활시설,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올 걸로 지금 예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건물이 완공되고 또 이 건물 낙찰 받아서 거기에 맞는 어떤 컨셉을 가진 건물을 완공한다라면 서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네요. 여기가 그 유명한 웨딩거리예요. 저 전면부가 명품거리, 여기 웨딩거리. 그래서 저기에 만약에 상업시설 진다라면 명품거리와 웨딩거리를 같이 융합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원래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건물 경매를 낙찰을 받는다라면은 이 뭐 수익률 분석 정확하게 될 것이고 뭐 시세 분석 아마 정확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는 현재 토지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건물이 물론 나와 있지만은 단순히 주차장 관리하고 있는 시설일 뿐이거든요. 결국은 이 토지를 낙찰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진 건물을 지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많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분석, 시세 분석, 그다음에 수익률 분석 다 한 다음에 입찰가 산정할 건데 과연 이번 회차에 감정가의 80%인 180억대 지금 입찰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수익률 분석 기타 등등 조금 안 된다라면 다음 차수에 과연 들어가야 되는 건지, 여기에 먼저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일단 한번 이 건물 한번 봐보실래요? 이 물건이 2021년도 11월 달에 경매가 진행됐던 물건이에요. 그때 당시 경매 감정가가 52억 정도였던 걸로 기억나고 토지 평당 가격이 8,800만 원이었어요, 평당. 그런데 그때 당시 그 법원이 난리가 났는데 무려 입찰자 수가 120명. 자, 낙찰 가격 무려 200%, 102억이 낙찰됐어요. 와우, 너무 높은 금액이 낙찰된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가졌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2022년도 10월 달에 이 중개 매물로서 매매가 됐어요. 자, 매매된 금액은 130억에 매매됐어요. 28억이나 차이가 납니다. 취등록세 제하고도 충분히 수익을 내고 1년 만에 다 대판 거죠. 배경빌딩 뒤에 주차장 용지에 입찰하려고 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입찰가 산정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많은 지표 데이터를 찾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걸 많이 볼 거냐, 저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물건에 대한 사례를 가장 우선시 볼 것 같아요. 현재 그 뒤에 좀 이렇다 할 경매 물건 또는 중개 물건 거래된 게 별로 없거든요. 매매 가격 130억. 그럼 역으로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토지 감정 가격이 현재 1억 5천이 이상 된다는 뜻이에요. 2억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저희 본건 주차장 용지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벌써 건폐율, 용적률에서 많은 차이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가치보다도 저희 본건 주차장 용지가 훨씬 더 높은 토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요 뒤에도 1억 5천 달라는 1억 5천 7천까지도 달라는 데도 있어요. 주택 단독주택들이. 근데 거기는 값어치가 완전히 다른데. 거기는 삼종, 3종 일반 여기는 주거지요. 2종이고 여기 여기 2종. 3종이거든요. 그래도 지금 현재 감정가는 싸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 시대에 되면 엄청 싸게 돼 있는 거죠. 이 물건 같은 건 진짜 괜찮은 물건 같은데. 주차장인데 위치도 그렇고 무조건 받으시는 게 낫지 않나? 그 정도 위치에다가 건물 근생 건물 멋있게 저러면 그 대신에 건물 자체가 그냥 평범하지 않은 건물 있잖아요. 예. 외관이 좀 특이한다든가 청담동 스타일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무조건 잘 나가요. 여기는 어떤 인물 때문에 그 업종이든 간에 그렇고. 뭐 상관없이. 네, 업종 상관없이 다 잘. 나오기 때문에 물건이 없어서. 언론을 잡을 줄 몰라. 이거 2억에 될까 누가 알았어. 상상 불어있지. 그 정도면은 2억 이상에서 누가 생각할 건데. 일단 저희가 이 물건에 대해서 저희 의뢰해 주신 분들께 이 물건에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법적으로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기타 여러 가지 그 권리 분석 내용과 그 다음에 입찰가 산정 부분인데, 입찰가 산정할 때 이 주변 시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주변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파악을 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은 미래 가치를 현재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또 이것을 나름 리모델링 한다든가 기타 뭐 주차장 또는 건물 지었을 때 과연 앞으로 얼마 정도의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지, 그런 다각도로 저희가 연구한 자료를 고객분한테 보고서를 통해서 드릴 겁니다. 에이펙 옥션은 감정평가서를 재분석하고 낙찰 사례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낙찰가를 콕 집어드립니다. 100% 일치합니다. 에이펙 옥션에 컨설팅을 의뢰하시면 물건 현황 및 시세 분석, 범위별 입찰가 분석이 세세하게 담긴 종합보고서를 드립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 형 되게 잘한다. 난 놈이지. 문의 주시면 난놈 정정환 대표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려요.